그런 상황에서도 이익을 내는 회사가 있습니다. 게다가 이익이 성장해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온라인 쇼핑이 16%가 늘었대요. 성장해요. 생식품, 우리 식료품하고 생필품이 90% 늘었대요. 성장주. 가치주의 특징이 뭐냐면 경기를 좀 많이 타요. 가치주는 대표적인 게 포스코, 은행주. 제품 가격을 인상할 수 있을 때는 어디가 좋다? 가치주가 좋다. 오늘의 주제는 이코노미스트의 투자편입니다. 함께 이야기 나눌 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런 지금 현재 디플레이션 상황에서 그러면 우리 대표적인 투자는 주식 투자, 부동산 투자인 거잖아요. 네. 둘 중에 뭐가 조금 더 그래도 일반적으로 유리한가요? 주식입니다. 왜요? 성장주가 유리합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잘 들어주세요. 경제 세상이 이제 어떤 마을입니다. 과수원이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죠. 과수원의 나무 하나하나는 다 기업입니다. 기업입니다. 그리고 기업이 과실을 맺죠. 과수원이니까. 사과나무가 생깁니다. 그 사과나무는 기업의 이익입니다. 배당이겠죠. 자, 이제 이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100그루의 나무가 있는 과수원에 우리는 투자를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 과수원에 대해서 지분 투자를 하고 싶습니다. 자, 어느 날 혹한이 밀려들었습니다. 칼바람이 불고요. 갑자기 서리 뿐만 아니라 우박이 내려오고 눈이 덮여서 과수원에 있는 나무들이 죽을 것 같은 상황이 왔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가봤더니 눈이 아직도 내리고 있고 펑펑 내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나무는 봄이 이제 벌써 올라면 좀 시간이 남은 것 같기도 한데 벌써 새순의 준비가 보이고 심각하게 그렇게 바람이 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과일이 달려 있습니다. 자, 이런 과일을 보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야, 얘는 이렇게 칼바람이 불고 그렇게 추웠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에 새싹을 내는 건 물론이고 그렇게 바람이 많이 불어서 다들 낙과를 했는데 태풍에도 떨어지지 않은 사과를 하나 갖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그 유명한 홋카이도의 태풍에도 떨어지지 않은 사과 이야기입니다. 아오모리 사과. 바로 그거죠. 아오모리 홋카이도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 사과가 대박 난 거 아시죠? 왜? 수험생들한테 대인기였습니다. 합격. 예, 합격이죠. 떨어지지 않는 사과. 이걸로 마케팅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자, 그게 주식시장에서 뭡니까? 성장주입니다. 경제가 굉장히 어렵고 힘들어요. 죽을 것 같아요. 다들 괴로워 죽겠습니다. 근데 이런 아까 이야기했던 부품 한설이 몰아닥치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얼어 죽을 것 같은 상황이 디플레 온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도 이익을 내는 회사가 있습니다. 게다가 이익이 성장해. 그래서 제가 아까 카카오 이야기할 때 와 그런 거예요. 운일 수도 있어요. 뭐 그럴 수 있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성장주의 개념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뭐 집 보러 오는 사람도 없어서 집도 거래가 잘 안 되는 유동성이 떨어지고 있는 시대에 매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업종이 있어요. 어딘데? 어디죠? 대표적으로 첫 번째자. 얼마 전에 한국 정부가 통계청에서 발표했던 1분기 온라인 쇼핑 동향이 나왔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온라인 쇼핑이 16%가 늘었대요. 세상에. 3월이 포함. 이 위기에. 생식품, 우리 식료품하고 생필품이 90% 늘었대요. 이거 파는 회사들, 이런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회사는 대박이잖아요. 그쵸. 또 우리가 집에 갇혀가지고 전부 다 뭐 합니까? 우리 김작가 TV 유튜브도 보고 제 홍춘호 유튜브도 오시겠지만 다들 또 뭐 봐요? 카카오페이나 그 결제해가지고 만화 보고 웹소설 보고 하셨잖아요. 맞아. 그런 매출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여건이 될 때 수혜를 받는 회사들이 딱 나오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을 저희는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성장주. 다시 이야기할게요. 세상 모든 곳이 얼어붙고 아무도 과일을 매달고 있지 못하는데 혼자 과일을 매달고 있다면 그 나무의 가치는 모르겠죠. 당연히. 그래서 성장주는 비싸요. 뭐보다? 시장 평균 가격보다 비싼 값을 받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산 가치가 10,000원인데 그 회사가 깔고 앉아 있는 토지라든가 여러 가지 장비의 가치가 주당 10,000원인데 어떤 회사는 3,000원에 거래되는 회사들 많죠. 근데 예를 들어서 카카오는 지금 얼마인지 모릅니다. 투자 안 하는 회사는 애써 안 쳐다봅니다. 너무 괴롭기 때문에. 한 5만 원에 거래가 된다. 예를 들어서. 자산 가치 10,000원인데 5만 원에 거래된다면 PBR이 5배잖아요. 순 자산 가치 대비해서 주가가 5배에서 거래되잖아요. 이런 주식들을 저희는 고평가됐다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성장주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성장주와 고평가 같은 말일 수 있는 거예요? 같은 말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물론 이제 주가에 비해서 실적이 안 나와서 그래 되는 나쁜 성장주도 있습니다. 이익이 안 나오는데 주가만 비싼 건 나쁜 성장주죠. 우리 희망으로 먹고 사는 주식들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잖아요. 약간 좀 바이오 업종의 확률이 좀 있는 거죠? 있는 거죠. 거기는 이제 확률 투자를 하라고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좀 또 다른 영역의 투자인 거고요. 이처럼 디플레이션 환경들이 오게 될 때
대부분의 기업들은 가격을 인상 못해요. 그러나 인상하는 기업들 있죠. 샤넬 우리 아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샤넬이 우리나라 상장돼 있으면 좋겠는데, 그죠? 그런 것처럼 명품 기업들의 주가가 경기 회복될 때 잘 오른다라는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마오타이. 그래서 뭐 루이비통 이런 회사들이 국제 해외 주식 투자할 때 그래도 저 회사 비싸지만 조금은 갖고 있어야 돼라고 많이들 이야기하시는 게 그 불황이 되게 강하거든요. 이게 바로 성장주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이제 가치주는 어떨 때 좋으냐? 가치주는 대표적인 게 포스코, 은행주입니다. 네. 굉장히 좋은 회사들이죠. 자산 가치 대비해서 주가가 되게 싸요. 자산 가치가 10,000원인데 3,000원에 거래되는 주식들 널렸습니다. 네. 자, 이런 기업들을 저희는 가치주라고 부릅니다. 가치주의 특징이 뭐냐면 경기를 좀 많이 타요. 좋아졌다 나빠졌다 좋아졌다 나빠졌다.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토양은 되게 비옥할지 모르지만 언제나 과실을 맺기보다는 좀 많이 맺었다 적게 맺었다 하는 날씨 영향을 많이 받는 많이 받는 점. 근데 이제 어느 날 날이 풀렸어. 너무너무 비도 잘 오고 해가 쨍쨍해서 나무들마다 전부 사과가 100개씩 열렸어. 그것도 탐스러운 사과가 낙과 하나 없이 열렸어요. 자, 그러면 아까 있었던 저기 아오모리 사과, 폭풍 한설이 몰아쳐도 안 떨어졌던 사과를 살래요? 아니면 그때는 떨어졌지만 계절 좋은 날 왔는데 엄청나게 싸게 거래되는데 이거 사야죠. 이거 사죠. 이해되시죠? 응. 그래서 가치주의 특징이 뭐냐면 인플레에 강합니다. 인플레이션이 날 때는 물가가 오르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경기가 좋아서 수요가 넘쳐가지고 막 사람들이 흥청망청 될 때가 인플레이 시대잖아요. 네네. 그런 인플레이션의 시대가 오게 될 때 막 임금도 오르고 이럴 때는 싼 게 최고인 거죠. 똑같이 100개 열었는데 제가 겨울에 좋았어. 그래 알지. 그러나 지금은 여름이잖아. 라고 하며 가치주를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역사적으로 돌아보면 1980년대, 막 90년대 이럴 때 보면 가치주 혁명 막 그러고 그랬었어요. 특히 외국인들 들어와서 한국 가치주들 막 투자를 엄청 하고 또 그러다가 99년, 2000년 외환위기 직후에는 성장주 코스닥 장세 기억 안 나세요? 그 불황에 막 성장주 맞아. 이런 것처럼 이 성장주와 가치주는 이 순환하면서 움직입니다. 순환합니다. 네, 그래서 가치주는 호황 혹은 인플레가 날 때, 그래서 2000년대처럼 중국발 인플레 날 때 원자재 먹는 하마 중국이 막 성장하고 그러면서 그때 우리나라 막 특히 태양광 기억나시고 조선주 맞아. 그런 회사들이 막 물건이 딸려서 못 만든다는 말이 들을 정도로 토크가 다 주문이 가득 찼다라는 말을 들을 때 제품 가격을 인상할 수 있을 때는 어디가 좋다? 가치주가 좋다. 반대로 제품 가격의 인상이 어렵고 북풍 한설이 몰아닥친다 싶을 때는 북풍 한설에서도 이익을 내는 회사, 북풍 한설 속에서도 성장하는 회사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과 어떤 매수세는 더 강해질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럼 지금 가치주와 성장주 얘기해 주셨는데 자, 종목까지 얘기한 건 굉장히 부담스러우니까 저도 여쭤볼 수 없고 자, 지금 이 상황에서 좀 그럼 어느 섹터를 조금 투자하는 게 세 가지. 어디요? 첫 번째, 정보통신. 정보통신. 그렇죠. 아까 뭐 카카오 이야기했죠. 네. 우리 다 했으니까 삼성전자도 이야기했잖아요. 네. 그래서 산 거예요. 네. 앞으로 비대면의 세상이 오고 집에서 정부 수업 받고 출퇴근도 잘 못하고 하는 상황에서 맨날 우리 온라인으로 뭘 주문하고 오려면 노트북 꾸려서 안 되겠네. 카메라 꾸려서 동영상 못 찍겠네. 그렇죠. 뭐 하죠. 두 번째가 뭡니까? 헬스케어. 왜? 앞으로 이 코로나 사태를 겪고 난 다음에 전 세계 중앙은행들, 전 세계 정책가들 모든 사람들이 다 한 목소리를 하는 이야기가 야 우리 그동안 이 위험을 너무 우습게 알았다. 지난번에 잠깐 에볼라도 잘 지나가고 또 그 전에 신종 플루 때도 무사히 지나가서 이 파괴력을 우리가 몰랐다. 야 이거 이런 일들이 앞으로 벌어질 수 있으니까 공공위생이라든가 헬스케어 관련돼서 이제 투자 많이 하고 특히 이 제약회사들 적극적으로 격려해서 좋은 신약이 나올 수 있도록 또 신약에 대해서 너무 규제를 강화하지 말고 좀 많은 신약이 나올 수 있도록 격려하자. 뭐 이런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세 번째. 생필품. 다들 이제 알게 됐잖아요. 야 저기 중국에다가 의존하고 그러고 살면 공급망 끊기면 우리 마스크 사태 기억나세요? 내수 상황이 좀 발달하게. 그럴 수도 있고 그 중에서도 특히 저는 아까 이야기했던 온라인 주문할 때 두 가지 그랬잖아요. 생필품 앤드 생식품. 반식품부터 시작해서 이런 거. 뭐 예를 들어서 바로 데워서 전자레인지만 돌리면 먹을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선호들도 앞으로 점점 높아질 수 있는. 왜냐면 밖에 못 나가니까. 그 세상이 이런 쪽에 대해서 최근에 그런 관련돼 있는 필수 소비재 업종이라고 부르는 업종들의 주가가 그렇게 보면 괜찮잖아요. 그렇죠. 이게 투자자들도 뭐 저까지 이런 일개 이코노미스트까지 알 정도면 다 아는 거고, 그러니까 자기가 들고 있는 주식이 이 대목에서 오늘 김작가 TV를 보신 분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이겁니다. 저도 실수한 적이 있거든요.
제가 실수한 게 은행주 산 거였거든요. 아, 네, 저도 이런 실수를 합니다. 물론 은행주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네. 제가 샀던 은행주 배당 많이 주는 좋은 회사입니다. 좋은 회사인데 이런 디플레이션 상황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중앙은행이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금리를 인하해 줄 거라고 생각을 했으면서 그럼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은행들 입장에서 대출 금리를 인하해야 되는 압박을 느끼게 되면 마진이 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한 리스크들, 또 기업의 부도 리스크가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으니까 은행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기피할 수 있다는 생각을 못한 거죠. 저도 그냥 단순하게 삼성전자 샀으니까 수출주 하나 샀으니까 배당 와 이거 사면 10%나 주네, 15%나 주네, 그런 기업들이 널렸잖아요. 야 이건 뭐 채권보다 낫네? 그러고 덜컥 산 거예요. 아니 근데 이게 제가 생각해도 너무 상식적인 거라 그렇죠. 이게 뭐 고단위 정보가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왜 그러겠어요? 이게 하나만 사니까 불안하니까 사람이. 아까 이야기했던 그 테마 있지 않습니까? 네. 헬스케어랑 IT만 사면 너무 성장주 위주고 아. 이건 너무 종목이 편식되는 거 아닌가? 네. 이게 뭐랄까요? 이게 습관인 거죠. 투자의 습관처럼. 그래 이걸 너무 많이 사는 건 그러니까 은행주도 좀 사야지. 이렇게 해서 덜컥 사놓고 보니까 추락하는 건 날개가 없더라고요. 지하실에 있으면 지하 2층 있고 3층이 있고 4층이 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손실을 많이 하고 팔았습니다만 정리했습니다만 이제 또 오히려 좋은 기회가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다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저 같은 20몇 년을 했던 프로조차도 네. 잠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진지하게 얼마에 살 거냐만 고민하고 있지. 네. 이 회사가 그 뒤 반등이 약할 거다라는 생각을 잘 못하잖아요. 많이 빠져서 와 이거 배당 수익률 10%네 20%네 하고 사지. 이게 여기서 더 빠질 수도 있고 회복이 느릴 수도 있다는 생각을 잘 네. 못하는 데서 나오는 것처럼 투자라는 게 고민을 많이 하고 번민하고 사면 성과가 좋고 그냥 대충 하면 고생하는 게 저도 이번에 느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두 본인이 들고 있는 주식이 성장주인가 가치주인가, 디플레이 시대에 맞는 주식인가, 인플레이션의 시대에 맞는 주식인가, 나는 이 회사를 그때 그 가격에 왜 샀는데 지금 왜 들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좀 점검해보는 시간으로 오늘 방송을 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자, 그럼 지금 같은 시대에 좀 안 좋게 보는 시작터는 어느 쪽이 있어요?